본격적으로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결국 낙마했는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강남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그리고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 이거 수사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일단 본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청와대 인사라인 자체가 문제다라면서 교체도 촉구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이해훈 지명자 사태는 인사검증 참사이고 야당 농락이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남 탓으로 회피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검증 라인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사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에만 전념했던 이들로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이 변호한 사람이 바로 심각한 도덕적 하자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선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만사형통 현지 누나가 이번에도 강선 후보자 때처럼 이해훈 후보자 인선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인사 라인 전면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갑질과 폭언 문제에 국한된 말이었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알려진 재산만 무려 200억대 이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가 검증이 안 됐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설 변호사님, 다음이요. 야당에선 검증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의 검증. 누가 하냐? 누가 합니까? 민정수석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검증되겠느냐? 대통령이 지금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시키는 게 이 사람들 역할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사검증 시스템의 폐쇄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폐쇄성? 네.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참사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지명 철회와 관련한 이번 사태에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폐쇄성과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앞섬으로써 어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검증도 부실했고 그 검증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다음에 대통령의 어쩌 보면 통합이라는 메시지 하에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 등이 어떤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이 결합이 됨으로써 이번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신동욱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느냐 그것도 좋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다섯 번의 공천을 받았고 세 번의 어떤 의원을 역임하면서 예.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지만은 장관직에 대한 인사 검증과 어떤 정당의 공천 시스템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이런 공천 시스템을 통과한 사람들이 세 번, 두 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나 다른 검증 요소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몰랐다 대통령 말대로. 근데 그런 부분 등은 쉽게 진짜 전화 한 통하면 알 수 있는 갑질 논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부정청약과 관련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정청약에 관련한 내용은 엄연하게 2024년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훈 후보자가 공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한 점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그냥 단순히 어저께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대로 보수 정당에서 세 번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본인들의 어떤 시스템도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당의 반응부터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철회, 대통령이 결정한 결정타는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었다고 합니다. 장남 부부의 불화 때문에 혼인 신고를 못했고 따라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관계자 답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혼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혼식 이후 뭐 거의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청약 모집 공고 직전까지는 전셋집에 놔뒀다가 후보자 가족이 거기에 전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기가 막히게 본인이 빠져줘요. 이것만 보면 며느리랑 장남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거의 세계 최고의 효부 수준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대박 로또 청약 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도 기다려주고 완전 효부 아닙니까? 위장 미혼인 상황에 자녀를 청약에 넣으면 되냐 안 되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가 이게 지금 뭐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다 뭐 했더라도 이런 사람도 부양가족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기되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 얘기. 결혼식을 하고도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청약이 맞다. 심지어 이혼을 해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국토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답이. 왜냐하면 사례가 이게 많거든요. 특히 공공분양을 한 뒤에는 이런 부정청약 사례들을 다양하게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적발을 해왔고 그에 따라서 청약을 취소하거나 처벌했기 때문에 사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에 네. 비추어 본다면 이해운 후보자의 케이스가 부정청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녀가 결혼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리고 신혼집을 얻어놓고 거기로 전입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일 때문에 세종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데 거기에도 전입을 하지 않고 각각 두 군데 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통상의 전세 계약에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같은 곳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아들 부부가 결혼 직후에 사실상의 파경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 부정청약 문제의 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국토부에서 확인시킨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장관직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설사 아들 부부의 그런 파경이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저걸 청문회 자리에서 공개하는 거 가족사에 아주 어떻게 보면 내밀한 예. 그런 얘기고 아들 부부에게는 불행했던 과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국민 감정상으로 저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또 저걸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그 파경 상태에 있었던 이해운 후보자의 며느리가 이해운 후보자의 가족이 전입해 들어오니까는 그 집에서 나가주고 네.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가 어쨌든 청약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 날 다시 전입을 그 집으로 해오고 네. 혼인신고도 1년 6개월가량 미뤄주고 했단 예. 말이죠. 때문에 고지고대로 청문회에서 해명을 믿기도 어렵고 결국 이거는 이제 주택법, 현행 주택법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을 피해가기가 어렵고 논란을 넘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이런 의혹을 안고서 이 장관으로 임명하기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이미 청문회가 열리기 이전에 국민 여론은 판가름이 난 거고 예. 다만 이해운 후보자가 상대 진영에서 진영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영입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못한 그런 청문회가 되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